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신청해주신 6종목을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일단 이것저것 뭐 좀 들여다보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종목을 다 받았는데 어제 오늘 해갖고 받았는데 이것저것 좀 들여다보느라고 늦었고요. 좋은 종목들이 다 그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흥미롭게 들여다봤습니다. 뭐 6종목이다 보니까 한 종목당 10분만 잡아도 1시간이잖아요. 그렇게 길게 하면은 좀 지루하니까 한 7, 8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내외로 끝나기를 기대를 하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신청해 주신 종목은 하나기술이고요. 저도 몇 번 언급을 했었고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 개요를 형광펜 칠한 부분을 보시면 그 형광펜 칠한 문장 하나 둘 세 개가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기술은 조립공정, 화성공정, 팩 조립공정 장비 및 검사 장비를 제작, 납품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풀 라인 자동화 장비를 제작하는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극판 공정 장비로는 레이저 노칭 장비와 레이저 커팅 장비 등 일부 장비를 제작하고 있으나 극판 공정의 핵심 장비를 추가 개발해서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양산 풀 라인 장비 제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업체니까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재생 배터리 때문에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재생 배터리 장비 사업, 그러니까 재생 배터리,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 회사들이 장비가 필요할 때 하나기술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기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풀 라인을 구성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기술의. 하나기술은 사실 너무 좋은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이 그 495억 원짜리 경기도 화성에 토지와 건물을 지금 매입을 해서 어 그 공장 증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수 목적의 2차 전지 생산 시설 증설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이라고 돼 있고요. 잘 되는 회사들은 이렇게 그 유형 자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현금을 계속해서 이제 영업으로 영업 활동, 내가 만든 제품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계속 땅 사고 건물 사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선순환을 돌리죠. 지금 하나기술이 공장을 증설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연구 개발비도요. 2019년에 전체적으로 22억 원 정도를 쓰다가 그 2020년에 26억 원, 21년도에도 26억 원, 22년도에 반기까지 20억 원. 그러면 올해 대략 한 40억 원 쓴다고 보면은 연구개발비를 확 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작년에 반기까지 136억 원, 작년에도 좋았는데요. 올해 370억 원, 3배 정도가 늘었죠? 2배가 늘었죠. 그러니까 3배 정도가 됐으니까.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마이너스 31억 원에서 올해 플러스 27억 원으로 1분기 때도 마이너스였나 봐요. 그쵸? 지금 보진 않았습니다. 1분기 그러니까 누적으로 플러스 26억인데 2분기에만 플러스 27억을 했으니까 1분기 때는 마이너스 1억 원 정도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반기까지 지금 반기부터 팍팍 2분기부터 팍팍 튀어오르기 시작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현금 흐름 보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118억 원에서 올해 마이너스 62억 원으로 절반 정도가 이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됐는데 사실 더 좋아질 수 있었지만 뭐 때문에 안 좋았을까? 토지의 취득, 건물의 취득, 방금 보여드린 273억 원짜리 토지, 231억 원짜리 건물 두 개 합쳐서 505억 원이 넘는 그 토지와 건물을 매입을 해서 또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 19억 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영업 활동이 마이너스
지금 이거 세 개만 해도 530억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62. 그러니까 원래는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도 그렇지만 투자 활동으로도 계속 아끼지 않고 돈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이런 이제 회사 장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일수록 사실은 재고하고 이제 매출 채권, 매출은 잡혔는데 돈을 받지 못한, 이게 늘었나 줄었나를 봐야 되거든요. 작년 말에 매출 채권이 32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 반기까지, 반기 말에 보면은 317억 원이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큰 변동은 없고요. 재고도 238억이었는데 168억, 재고도 줄었다. 크게 뭐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부채도 유동부채가 작년에 732억 원,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가 732억에서 645억으로 일단 유동부채가 줄었습니다. 비유동부채가 조금 늘었습니다만 475억에서 795억으로 늘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건물 사고 땅 사고 하는 것에 조금 그 장기 차입금이 398억 원으로 많이 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이제 걱정 우려될 만한 부분은 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하나기술 분기 컨센서스를 보니까 1분기 때 영업이익이 0, 적자 지속, 적자였죠, 약간의.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2분기에 27억 원 흑자가 났잖아요. 3분기에는 32억, 434%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4분기에 63억, 두 배씩 팍팍팍 늘어납니다. 매출액도 팍팍팍 늘어납니다. 뭐 3분기를 거의 기점으로 해서 다시 주가가 확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럼 내년에 어떨지 봤더니 올해는 적자 지속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하반기에, 올해가 흑자 전환이죠. 작년에 적자 지속이었고 올해가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원년입니다. 그래서 111억 원 흑자로 돌아서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보니까 340억 원으로 3배 넘게, 그죠? 206.77%, 2배 이상 늘어나고 3배로 지금보다 영업이익이 늘고요. 매출액은 2배 늘어나는 그런 구조. 그러면 하나기술은 지금 아까 분기도 보셨다시피 2분기부터 돌아서서 3분기, 4분기 내년 계속 좋아질 회사,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죠? 자, 수급 보니까 기관이 쫙 들어왔는데 아직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75,500원에서 69,900원까지 밀렸어요. 좋아진다는데,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밀렸네? 그러면 기회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외 300원이 올랐어요. 아마 좋은 흐름으로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봉 차트, 왜 눌렸나 봤더니 최근에 일주일 정도 눌린 건 급등으로 인한 단기 눌림목이 나온 겁니다. 단기 조정. 자, 이럴 때 그 지난번 급등했던 구간에 대략 절반 정도 보시면 지난 4월달, 3, 4, 5월달에 있었던 그 65,000에서 67,000원 정도 되는 구간, 그 구간을 단번에 뚫었죠. 8월 말에. 그리고 나서 계속 밀어 올리다가 77,700원까지 밀어 올린 뒤에 이제 약간의 눌림.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눌리고 반등이 나왔느냐? 금요일날 21선 부근까지 빠졌다가 반등. 그러면은 이 하나기술은 21선 지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봐야 되겠구나. 봐야죠. 21선 지금 67,000원대니까 여기서 조금 더 빠져서 67,000원대까지 갈까?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좀 출렁일 수 있잖아요. FOMC 있으니까. 69,900원, 지금 7만 원대가 깨진 상태에서 시간에가 이제 올랐죠.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이 하나기술 같은 종목은 그 2분기 실적이 나오던 8월 이제 중순쯤, 그러니까 55,000원, 6,000원 정도 하던 그 타이밍에 아깝다, 이 매수 타이밍 놓쳤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좋죠. 내년에 계속 좋은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격도 줄이는 과정이었고,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67,000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7만원 아래 구간에서는 조금씩 매수해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태고사이언스입니다. 태고사이언스 뭐하는 회사인가 보니까 화상과 족부 궤양 등 상처 치유용 세포 치료제 개발로 시작해서 재생의료 전반에 걸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 그래서 신규 세포 치료제의 개발을 강화하면서 TPX114, TPX115라는 두 개의 제품을 지금 만들어냈고, 그 중에 TPX115는 올해 안에 미국의 그 임상 시험을 위한 IND를 이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그 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마도 그 단계별로 했을 때 태고사이언스가 계속 이제 제품 개발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업 내용이고요. 그리고 CDMO 이제 위탁 그 생산과 그 다음에 유용 후보 물질의 고속 스크리닝, 그리고 이를 통한 신규 후보 물질의 발굴, 이런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품을 봤더니 세포 치료제, 화상, 3도 화상과 광범 위한 중증 화상 치료제, 또 족부 교양 치료제, 또 눈 및 주름 개선 치료제, 이런 것들이 매출 비중이 86.5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이나 임대 수입이 11%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스크리닝, 그 다음에 뭐 CDMO, 위탁 개발 생산, 이런 것들은 미미하다. 그래서 지금은 세포 치료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적 봐야죠. 매출액이 작년 반기에 20억 원, 올해 21억 8천만 원, 조금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억 7천에서 플러스 3억 3천으로 2분기 때, 그래서 2분기까지 누적으로 플러스 1,700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 어쨌든 작년에 마이너스 그 적자, 큰 적자를 다 메우는 그런, 올해는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금 흐름을 봤더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작년에 1억 5천에서 올해 9억 8천으로 크게 늘었구나, 아 뭔가 이 제품 판매가 상당히 좋았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재고 늘었나 보니까, 재고가 좀 늘었군요. 매출 채권은 줄었는데 재고가 9억 2천에서 13억 6천으로 재고 자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좀 늘었지만 재고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 좀 좋지는 않죠. 이런 회사들이 재고가 늘어나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봤더니 기관이 매수를 안 하는, 아예 매매를 잘 안 하고요. 지금 계속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만 사고 있구나. 그래서 2만 1,000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외를 봤더니 200원이 빠져서 역시 약간의 더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태고사이언스 일봉을 봤더니 역시 작년 9월에 28,000원대에서 지금 17,000원대까지 빠졌는데, 저점은 올해 2월 15,000원까지 밀렸을 때고요. 지금 찔끔찔끔 하면서 올렸는데, 이 분홍색 선에서 올라갈까 말까를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횡보하면서 눈치 보다가 확 떨어지죠. 급락을 해서 다시 17,000원 정도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약간 더 밀리게 되면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저점 15,000원대 후반까지 밀릴 수도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MACD가 상승세 쪽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MACD 기준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에서 바닥으로 잡고 다시 위쪽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달 초 9월 첫째 주에 RSI가 바닥까지 내려와서 이제 과매도 구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한 17,000원 정도에서는 저점을 잡을 가능성.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빠지게 되면 16,000원 정도 되게 되면 16,000원 정도 또는 15,000원대까지 빠지면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15,000원대에서 이제 23,000원 정도 사이에 지금 박스권을 달리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실적 개선세가 3분기에도 이어지고 내년에 대한 기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일단 개인 수급만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갑작스러운 뭐 큰 폭의 상승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바닥 좀 싼 구간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보자.
대신에 지금 막 뭐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고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동국제강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도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후에 봐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업 구조가 봉형강류, 철근과 형강 그리고 판재류 후판으로 재편이 됐고 여기에 냉연 강판까지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니까 열연이 53%, 냉연이 26%로 79%,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에서. 그래서 돈 잘 버나 하고 봤더니 작년 반기까지 매출액이 1조 8,18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조 3,133억, 많이 늘었죠? 30% 정도 늘었죠. 그래서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반기에. 누적으로 4조 4,446억, 작년에 3조 2,137억이었으니까 거의 40% 이상, 40% 정도 늘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2,069억 원이었는데 2,936억 원을 기록을 해서 누적으로 5천억 원 가까이 지금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아주 좋은 그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흐름을 봐야죠. 현금 흐름을 보니까 영업 활동으로 작년에 1,439억이었는데 올해 5,383억. 그러니까 이 제품 판매와 영업 활동에 굉장히 활발하게 작년에 비해서 한 4배 가까이, 3.5배 정도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상태를 보니까 그래서 매출 채권도 조금 늘었죠. 재고 자산이 좀 많이 늘었죠. 1조 3,574억 원이었는데 1조 5,036원, 6억 원. 그러니까 1,500억 원 정도의 재고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우려되는 그런 지점은 재고가 늘고 있다. 자, 실적 전망을 봐야죠. 그래서 지금 분기 실적 전망을 봤더니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8%, 2분기에 한 2% 정도가 늘었는데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 매출액도 줄죠. 3분기, 4분기에는 이제 2조 원대 초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국제강의 올해 실적은 반기까지 거의 끝난 것 같은 그런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봤더니 올해 매출액은 한 19% 정도,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계속 그 2년 연속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년에 매출액이 역성장, 내후년에도 별로 회복이 안 됩니다. 영업이익도 올해 1% 느는데 그쳐서 작년하고 비슷하고요. 내년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한 19% 정도, 거의 한 마이너스 20% 정도 줄 걸로,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 전망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을 보니까 최근 한 달 동안 기관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집중이 됐지 그전에는 팔았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포스코 침수 있었잖아요. 역시 포스코 침수로 인한 중소형주 어떤 수혜를 아마 기관들이 그걸 노리고 자금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일주일 전에는 12,000원대였는데 15,000원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고, 이것은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과 좀 별개로 단기적인 그 포스코의 반사 수혜 이런 기대감, 실제로 수혜를 입을지 안 입을지도 아직 몰라요. 근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는데 기관 투자자의 핵심을 봤더니 금투 팔고 있죠. 연기금이 금요일 들어서 조금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사고 있냐면 보험과 투신, 사모펀드 정도. 투신은 개인들 펀드 자금.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이 계속 사고 있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보니까 100원이 빠졌네요. 약보합 출발할 가능성, 15,000원 무너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요. 자, 일봉을 보면 지금 조금 좋지는 않은 게 6월 달에 급락이 나오면서 481선을 뚫고 내려온 다음에 뱅 돌죠. 그래서 11,550원까지 7월 15일 날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481선을 만나자마자 다시 빠지죠. 그리고 이번에 포스코 수혜 때문에 반등. 그런데 금요일 날 다 뚫고 지금 목요일 날 윗꼬리가 481선 닿자마자 흘러내렸는데 금요일 날 이걸 뚫고 쫙 급등을 하지만 다 반납을 하고 밀려 내려와서 결국 481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국제강의 흐름은 당분간 481선 아래쪽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밀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5일선 14,000원대 14,500원 정도까지는 좀 밀릴 거고요. 더 빠진다면 11선 13,6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국제강은 지금 포스코 단기 수혜로 올라왔지만 481선 뚫기가 좀 버거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뚫어도요, 그 위쪽에 15,900원 정도에 있는 241선에서는 밀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은 PNT 역시 2차전지 장비 준대요. 지금 롤2롤 기술이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고 2차전지 사업부와 소재 사업부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 사업부는 전기자동차,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리고 각종 모바일 기기 등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 양극, 분리막을 생산하는 코팅 MC, 프레스 MC, 그 다음에 슬리터 MC, 노침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소재 사업부는 전지박, 광학 필름, OCA 필름 등 각종 디스플레이 소재용 특수 필름 및 전자, 전기 소재를 생산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롤2롤 장비의 경우에는 일본과 유럽 장비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PNT를 비롯해서 몇 개의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방막화에 특화된 2차 전지용 소재와 전지박 등을 생산하는 장비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니까 2차 전지 사업부가 한 70%, 소재 사업부가 한 30% 정도로 2차 전지 노칭 장비, 아까 장비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70% 정도의 수익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2분기의 매출액이 작년에 931억 원 대비해서 908억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2분기의 실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89억 원에서 225억 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좋았던 실적을 토대로 누적 영업이익은 351억 원으로 259억 원의 작년에 비해서는 좋다. 아직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보니까 작년에 10억 원에서 올해 44억, 한 4.4배, 그죠?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보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30억이었는데 올해 마이너스 429원, 9억. 그러니까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14배 늘린 액수를 투자하고 있는데 뭐 했나 보니까 유형 자산의 취득 330억 원 정도를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 데 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니까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이 다 늘었습니다. 자, 단기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을 81억 9천만 원 정도를 들여왔고요. 작년엔 1억 원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유형 자산을 330억 원어치를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회사는요, 아까 하나기술도 그랬지만 지금 굉장히 바쁜 거예요. 뭔가 할 게 굉장히 많아서 지금 투자를 하고 늘려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 상태 봤더니 역시 재고가 2,901억 원에서 5,265억 원으로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재고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 이 회사의 지금
걱정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돈 잘 벌면 되죠. 얼마나 잘 버나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 1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 80%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2분기 때 18%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매출액은요. 작년 4분기 때 1312억, 올해 1분기 때 940억, 2분기 때 908억, 3분기 때 893억. 점점 매출액이 줄고 있고 그마저도 재고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지금 뭔가 좀 걱정스러운 그런 구간이죠. 3분기 때 매출액도 당연히 893억으로 주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0%가 늘죠. 근데 영업이익은 한 10% 정도 마이너스. 그래서 3분기가 고비인 것 같고요. 4분기 접어들면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봐도 올해는 매출액이 9%, 영업이익은 3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지만 내년에는 매출액도 48% 성장, 영업이익도 40% 성장. 그러니까 PNT는 3분기가 지나가면 내년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3분기 실적 발표 11월 달에 나오고 보고서 11월 15일까지 내야 되니까 이 PNT의 주가는 9월 지나고 아마도 이제 10월 하반기나 11월 초쯤이나 그 무렵에 이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수급부터 보면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고 44,000원대에서 46,000원대까지 이제 올렸고요. 그렇지만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좀 아직도 눌려 있는, 한 달 전 54,000원에서 지금 46,000원이니까 눌려 있는 구간이고요. 시간에도 250원이 빠져서 이제 46,000원대 무너지면서 약간의 하락 출발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고요. 자, PNT 주가를 보시면 지금 딱 기준선 보이시죠? 중간에 분홍색 241선을 기준으로 241선까지 내려오면 반등. 그럼 지금 어딨죠? 241선 아래쪽에 내려와 있죠? 그럼 반등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일단 다음 주에는 FOMC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출렁출렁 하면서 241선 아래에서 놀 수도 있다. 그러면 PNT는 지금 241선 아래쪽에 있는 이 구간에서 만약에 46,000원대 무너지고 45,000원대 내려오고 이러면요. 그냥 조금씩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고맙게도 지난번 저점 4만원 가까이까지 붙여주면 당연히 매수. 그래서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흐름은 보이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지날 때까지는 급등세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고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기 시작해야 움직일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사조 시푸드입니다. 사조 시푸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횟감용 참치, 일단 참치를 원양 업체에서 이제 잡아오면 그 참치를 절단 가공해서 유통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우리 사조 뭐 동원하고 사조하고 두 회사에 참치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산물 유통 사업, 일반 수산물도 유통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식품 사업 부문의 김, 사조 김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산 부문의 원양업, 이렇게 네 가지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제품 비중 보니까 횟감용 참치가 작년에만 해도 67%였는데 재작년에 49%였는데 지금 72%까지 72.57%까지 비중이 늘었습니다. 근데 금액은 좀 줄었죠. 무슨 말이냐면 매출액이 자체가 죽은 거예요. 작년에 1176억이었고 올해 752억이었는데 오히려 비중은 크게 늘었으니까. 그래서 일반 수산물도 17%에서 4%로 다시 올해 반기까지 1.9%로 크게 쪼그라들고요. 김도 22%에서 10%까지 지금 매출 비중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횟감용 참치 크게 이제 늘고 있고 통조림용 참치는 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나 크게 늘고 있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적을 같이 봐야 되는데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428억 원, 반기까지 428억 원 매출액이 올해 54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9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올해 일단 반기까지의 흐름은, 실적 흐름은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봤더니 실적은 되게 좋은데, 숫자는 되게 좋은데, 아까 그 매출 비중에서 나왔던 우려가 여기 막 나와요. 영업 활동으로 작년에 32억 원을 플러스 32억 원을 이제 돈을 벌어들였는데 올해는 187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왜 그래? 하고 이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봤더니 외화 환산 손실, 뭐 액수가 많진 않지만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게 작년에는 1,900만 원대에서 이제 1억 7천만 원대로 외화가 외화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좀 그 손실이 좀 났고요. 지분법 손실도 14억 원. 작년에 5천만 원대에서 이제 14억 지분법 손실. 그 다음에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변동 보시면 마이너스 273억 원. 이렇게 뭔가 매출액은 크게 늘었는데, 그리고 영업이익도 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현금 흐름은 상당히 꼬여 있네. 뭐가 원인일까? 봐야죠. 뭐가 원인인가? 어디 갔나?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보니까 밑에 재고 자산이 626억 원으로 465억 원에 비해서 좀 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작년에 77억에서 17억으로 많이 줄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금의 그룹 내의 현금 흐름이 상당히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꼬여 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꼬여 있습니다. 여간.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해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이제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일본산 이제 그 물고기들의, 수산물들의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고 뭐 최근에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15일에 그런 게 나왔었는데, 근데 그런 거 나올 때마다 개인만 사요. 외국인은 던지고. 이거를 그 아주 절대적인 모멘텀, 뭐 어떤 반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걸로 보고, 거래량이 173만 주나 뭐 엄청 늘었잖아요. 보통 때 그 전날 6만 주였는데 그 전날은 4만 주였습니다. 9월 6일엔 3만 1000주. 그러니까 그런 3만 주, 4만 주, 5만 주 하던 종목이 173만 주가 터졌는데 개인만 매수를 했더라. 그리고 그때 외국인은 던졌더라. 이런 걸 보시면 그렇게 지금 5,270원으로 금요일날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요.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조시푸드는 그런 후쿠시마 이제 이슈 이런 거를 떠나서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재무 상태, 현금 흐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사조시푸드 시간에 10원 올랐네요. 이제 보합권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지금 그냥 뭐 큰 움직임 없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철에 4월 달에 9,200원까지 갔다가 6월 달에 4,500원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회복하는 듯 보이다가 그냥 횡보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일회성 그런 뭐 이슈들 나오면 반짝 반등하고, 목요일 날 윗꼬리 길게 달았죠. 중간중간에 7월 말에도 그랬고 중간중간에 윗꼬리 길게 달고 있을 때 있죠. 4월에도 그랬고. 이럴 때가 다 후쿠시마 얘기 나올 때 그런 테마성, 일회성 그런 수급이 싹 들어왔다가 확 빼먹고 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그냥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이 좋아지기 전에는 그런 이슈로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타 자신 있으시면 뭐 들어갈 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구간이 아니고요. 글쎄, 일단 세력들의 그 윗꼬리 달고 빠질 때 다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지금 어제 초록색 60일선 바닥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5천 한 5,000원에서 5,500원 사이 구간을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LX 인터내셔널을 보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사업이 복잡하게 소개가 돼 있어서 그냥 제가 이 사업 부문으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원 부문에 광물 사업, 팜 사업, 석유 자산 TFT 이렇게 돼 있고, 트레이딩 신성장 사업 부문에 자원 트레이딩, 소재 트레이딩, 헬스케어, IT 트레이딩, 그린 신성장 이렇게 돼 있고, 물류 부문에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육상 운송, 국제 특송, 통관, 창고, 물류 컨설팅 이렇게 돼 있는데요. LX 인터내셔널이 뭐 자원 광물 사업 와 뭐 엄청 큰 거 같고, 자원 트레이딩 뭐 큰 거 같지만 매출 비중을 보면 물류가 57.6%, 물류 회사예요. 최근에 물류 어떤 물류 임금, 물류비가 상승하면서 그 수혜를 많이 본 회사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이. 작년에 보면은 매출 비중이 이 자원 트레이딩이 51%로 절대적이었는데 올해 57%로 확 늘었죠. 그러니까 물류 때문에 물류 수익을 거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실적을 봤더니 작년에 3조 9,559억, 거의 4조 원 정도의 매출액에서 올해 지금 반기에 5조 원 넘었죠. 영업이익은 1257억 원에서 2893억 원으로 2.5배 정도 늘었죠. 지금 올해 반기까지는 일단은 성공적인 상황이고, 이제 현금 흐름을 보면은 작년에 마이너스 1620억에서 올해 플러스 2741억,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고, 그룹 내에 현금을 쌓아둘 호재를 맞이한 거죠. 그리고 투자 활동을 보니까 마이너스 1704억, 그러니까 투자를 대대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밑에 유형자산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난 게 유형자산 484억 원, 또 뭐 관계기업 투자에 취득 뭐 467억 원, 이런 식의 그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그런 내용들이 다 뭔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과 관계기업과.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고 캡처했다가 뺐는데요. 어디 아까 다른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포승 그린파워, 그린파워라는, 이거 잠깐 제가 지금 캡처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포승 그린파워를 올해 4월 19일 날 이제 취득했다고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공시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승 그린파워의 지분 63.34%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상황, 이 지금 타 회사 지분을 인수하는구나, 그런 투자를 하고 있구나 하고 지금 공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계속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 한번 실적을 봐야죠. 그래서 보니까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363%, 올해 1분기에 116%, 올해 2분기에 130%, 지금 엄청난 흑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3분기에 뚝 떨어집니다. 22%, 4분기에 4%, 매출액도 2분기에 5조 원을 넘겼다가 다시 3분기에도 5조 원을 유지했지만 4분기에 4조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자, 실적 성장세가 멈춘 회사, 멈춰가고 있는 회사,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연간으로 봤더니 올해 매출액이 19조, 작년에 16조, 재작년에 11조, 3년 전 10조에서 3년 만에 2배로 늘립니다. 매출액이. 근데 내년에 18조, 역성장하죠. 마이너스 3.7.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0, 한 4% 정도 줄어듭니다. 자, LX 인터내셔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면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적만 봐도. 자, 수급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개인이 계속 팔고 있다. 왜 그렇지?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 3분기 뭐 실적에 대한 어떤 뭐
기대 심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일단 외국인이 털고 있고 개인이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1,000원대까지 한 번에 밀렸네요. 지금 저는 어, 지금 이걸 보면서 왜 최근에 이 LX 인터내셔널이 올랐지? 지금 2분기,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아까 그 분기 실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3분기부터 이제 좀 꺾이는데 3분기 매출액이 여전히 5조 원대 유지하잖아요. 3분기까지는 괜찮은 매출, 그냥 나름대로 선방했다 할 만한 매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4분기에 들어서면은 이제 꺾이죠. 지금 지점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9월 말이죠. 9월 말 지나가면 10월부터는 4분기죠. 그럼 벌써 LX 인터내셔널은 실적의 비수기로, 그러니까 비수기를 코앞에 두면서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시장에 그 들썩거리는 그런 미국발 여러 가지 악재들, 금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이 먼저 크게 털어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지금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요일 날 저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LX 인터내셔널 시간외를 보면은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4만 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소보다 1676% 거래가 됐고요. 자, 일봉을 보면 계속 밀어 올립니다. 바닥이 파란색 481선까지 밀렸었죠. 7월 중순에. 그때가 2만 7천원 정도, 2만 7천원대였는데 정확하게 481선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5만원까지 딱 올립니다. 49,650원까지. 그러더니 단숨에 급락. 근데 이게 왜 안 좋아 보이냐면 21선이라든가 11선이라든가 이런 데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냥 21선까지 다 내줬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이 61선, 저 밑에 보시면 초록색 그 위에 121선이 하나 있죠. 121선 부근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3만 6천 원쯤 되겠네요. 그럼 지금 4만 원을 내주는 건 내주는 거고 3만 6천 원 정도까지도 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사면 될까요?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61선 3만 5천 원대, 뭐 241선 3만 2천 원대, 그리고 481선 3만 원, 2만 9천 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사지 마시고 반등할 때 사는 건데,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내년까지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뭘 갖고 올리죠? 빠질 때 빠지더라도 올라갈 게 뭐가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라도 놓고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던지고 일단 지금 싸다는 구간, 싼 구간도 아니잖아요. 지금 27,000원대부터 49,000, 5만원까지 올렸는데 이제 41,000원까지 빠졌는데, 원래 한 달 전, 두 달 전에 4만원 정도였던 주가가 5만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충 아니죠. 27,000원이었던 게 5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략 2배 가까이 올라간 건데, 그러면 한 절반 정도까지 빠진다고 치면은 3만 7, 8천원, 50%라고, 27,000원에서 5만, 13,000원, 6,500원을 빼면 5만에서 대충 3만 3,500, 대충 3만 3, 4천원 정도까지 빠진 뒤에 아마 뭘 반등을 하든 더 밀리든 거기서 횡보를 하든 뭐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래쪽에 지지 라인이 안 보이고, 지금 매물대를 한번 그려볼까요? 매물대 아래쪽에 121선까지는 분명히 좀 밀릴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는데, 매물대를 그려보면, 매물대를 제가 지금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려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매물대가 이제 아래쪽에 이게 없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매물대를 그려드리면 1차로는 4만원, 4만 400원 정도니까 1차로는 4만원인데 이 매물대를 깰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시간애가 이걸 다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럼 그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들 약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약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21선이 그 하나, 매물대 하나 두 개 아래에 있는 36,500원 정도고, 이 자리가 27,500원, 27,000원에서 5만원까지 올렸던 주가에, 13,000원 정도 올렸던 주가에 딱 절반 떨어진 정도인가요? 5만원에서 6,500원, 13,000원, 그죠? 6,500원 정도 빼면은
33,000원대니까 이거보다 더 빠지겠네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1차로는 121선 36,500원 부근까지 더 밀릴 것 같고요. 그것도 매물대가 좀 약하고 그 아래 제일 길게 뻗어 있는 매물대가 34,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121선, 61선까지도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등이 나오면 고맙다 하면서 털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들고 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 아래쪽에 거래량도 표시를 해드렸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확 터졌죠. 매물이 확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여기서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하려면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팍팍팍 줄어서 이제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는 지점까지 가고 주가 하락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다. 만약에 금요일 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저는 너무 섣불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월요일자에서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4만원 밑으로 깨져서 3만 한 6천원 정도 되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 그러니까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121선까지 내려가면 36,5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가면 그때는 단기적으로는 단기 어떤 반등,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다.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자. 근데 매수해도 그렇게 매력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적이 올해 이제 하반기 내년 내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내후년 정도 돼야 회복이 되는데 굳이 이 종목을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그런 점에서는 별로지만 단기적으로 급락주 반등을 단기적으로 노려서 뭐 약간이라도 수익을 챙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121선 자리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종목을 좀 빠른 속도로 훑어드렸는데요. 최근에 좋은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면서 걱정을 하시게 된 종목들도 보이고, 또 길게 보면은 좋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눌려 있는 종목들은 걱정 마시고 매수 계속 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들도 보이고, 일회성 그 아이템 뉴스들로 이제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종목은 사실 기업의 실적 이렇게 들여다보면 매수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골고루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어떤 매수하는 종목을 고를 때 이건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다를 수 있죠. 그런 뭐 아까 사주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일본산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잽싸게 잡아서 단기적으로 뭐 그날 당일날 뭐 한 3에서 5% 정도 막 십몇 퍼센트씩 급등을 막 하고, 그러니까 한 5% 정도 먹고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뭐 그거는 말리고 싶지 않고요. 다만 매수했을 때 잘못하면 돈이 묶일 수 있다, 투자금이. 그런 지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단기성 테마에 움직이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특히 저희 뭐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하고 의논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말리죠, 이런 종목은. 그래도 오늘 뭐 좋은 종목도 하나기술이라든가 아까 그 PNT 같은 종목도 하나기술이 좀 되게 좋아 보이고요. 저도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태고사이언스도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매력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PNT도 자체적으로는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역시나 뭐 제가 2차전지 쪽을 잘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차전지도 그렇고 태고사이언스 같은 기술력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또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